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시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2명이 나왔죠. 이제 특정 계파에서는. 여론과 평론 사이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래는 이제 신진과 중진 대결이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판이 개파 대결 양상으로 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거 때가 되면 늘 뒤에 누가 있다, 누구는 누구 조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공식적으로 포문을 연 거는 나경원 후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나경원 후보가 포문을 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대표라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 이 말인즉슨 특정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대권 누구냐. 주자? 네. 그럼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네. 이것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한테만 밀어주기다. 좋은 것이지 다른 후보들이 봤을 때는 별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네. 대해서 대해서 질세라 이준석 후보가 받았는데 구친밖에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받아친 겁니다. 받아치기 천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질세라 제3자가 뛰어드는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뛰어들어서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 그리고 당내 유일한 계파가 있다면 유승민 계파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대 대결에서 계파 갈등으로 지금 이어지는 양상을 양상입니다. 변화시킨 것 같아요, 이 프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 여론조사만 발표가 됐지 당심 여론조사는 사실 당원들 데이터베이스를 정당에서 일반 여론조사에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이 당심에서 좀 선전할 수 있는 나경원, 주호영 뭐 등등의 중진 의원들은 좀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민심만 이제 파악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람이 지금 불어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조직이죠. 이 다선 의원들은 그래서 조직이 좀 탄탄한 편이니까. 근데 이제 개파로 이제 조직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주호영 후보는 친이,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친박. 굳이 따지자면 네. 좀 혼재가 돼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잖아요. 예. 양쪽도 아니고 그냥 유승민 이제 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유승민 계보로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좀 소수 계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지금 훅 하고 이제 파고든 이 개파 논란이 바로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네. 개파 논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전당대회에 뛰고 있는 선수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세대 대결에서 예. 개파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다. 예.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원래 1등할 감이 안 되는 사람인데 유승민 계라는 게 너무 세가지고 막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막 뭐 조직도 장악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억지로 이제 1등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진짜 유승민계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이면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노력해야지 그건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준석 당대표 만드는 걸 이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애초에 말이 안 된다. 동의하기 어렵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유승민보다는 이준석이 더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자.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대통령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파 논란이 예.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데 결국 이 논란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한테 유리한 것이요. 저희가 선거를 하다 보면요, 그 좀 뒤처지시는 분들이 여러 논란을 만들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보통 불리한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불평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뭐 선거에서 비전이나 공약 외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유권자가 선거를 한두 번 치러봅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걸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짧게 예. 당대표 지금 선거 전략이 있다면 하나 좀 밝혀주시죠. 저는 밑바닥을 지금 굉장히 다지는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GK 지역에서 이번 주까지 굉장히 성과를 내고
제가 이제 대세를 굳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뒷배가 있다 이런 주장. 정말로 어떻습니까? 그 개파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개파 구도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국민의힘에는 개파가 있었죠. 친박, 비박. 네. 그 박을 하나 엎어놓고 그 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친박, 나머지가 비박. 이렇게 있었다면 바가지가 어느 날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주자들이 대체로 비박들인데 네. 그러면 친박들이 우리는 대표 주자가 없으니까 좀 흩어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좋은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예전에 바른정당 창당해서 나갈 때 같이 탈당하지 않았던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지켜왔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박들 중에서는 뭐 이명박 정부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친이 계열로 상대적으로 이제 주호영 후보한테 밀리는 것이고 이제 쏠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 한번 나갔다 들어온 사람인데 네. 여기에 또 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고 좀 끌리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한때 당내 최대 개파였던 친박이 예. 와해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어디다라고 드러나진 않는데 예.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 같은 입장에서 특히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쪽은 친박 지원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죠. 개파가 이제 였긴 였겠습니다만 그 어떤 사이즈로 보면은 유승민계가 제일 적죠. 그렇습니다. 뭐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친박 비박 때도 예전에는 이제 친박이 굉장히 셌었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비박이 남는 건데 비박 중에서도 나갔다 들어온 새로운 보수당 계열 식구들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보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만들던 간에 그 안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나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이제 나뉘는 건 당연한데 그동안에 너무 나뉘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개파 갈등 때문에 통합이 안 돼서 이제 국민 통합 뭐 이런 이름을 건 이제 모임 포럼도 많이 있거든. 국민의힘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대권 주자들은 또 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 이 당권 주자는 통합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개파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신진 의원들이 이 개파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개파 논란을 촉발시킨 예. 주인공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 고심 끝에 그 당권 도전하셨는데 그 이준석의 돌풍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변화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서 그런 부분의 혁신적인 변화 부분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한테 뭐 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맡겨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기시는데 왜 또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다고 이 개파 갈등을 지금 그걸 개파 논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뭐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파 같은 게 있겠죠. 정치나 이런 곳에 당연히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리더십. 이거는 이번에 뽑는 당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뭡니까? 내년에 야권 통합 후보를 만들어서 내년에 정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무슨 개판이 뭐라고 막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뭐 친박계도 아니고 친이계도 아닌데요. 지금 유승민계는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가 있는 개파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준석 위원이 그때 인터뷰한 것을 보면 2주 전에도 나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다 이런 말을 하신 것도 있고 작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21대 국회에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다른 후보들이 이 대선이 공정하게 관리될까 이런 데 의구심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네. 개파 알겠습니다. 논쟁을 하려고 그런 거죠. 네, 의미 전달은 뭐 네, 네. 충분히 된 것 예, 예.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개파 논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그러니까 있지 저는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논쟁을 대해서-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구태 정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경선 관리를 의미한 것이고요. 네, 네, 네. 이것을 오히려 무슨 친박계가 지원하니 뭐 친이계가 네, 네. 지원하느니 이렇게 논쟁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유승민계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훌륭한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끌어안고 우리가 다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경원 후보의 선거 전략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거 전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 정말 우리 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과 변화 이 두 가지 해야 되는데요. 정말 진정성 있게 저의 진정한 그 의지와 마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선전해 주시고요. 네, 나중에 저희 또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네. 뭐 여유를 좀 찾으려고 하는 모습. 네. SNS에 포문을 여는 것을 좀 수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금 시끌시끌해도 세간의 주목을 끌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본 여론과 평론 사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tay